네, 안녕하십니까. 오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과적 경보를 무시한 탱크롤이 적재에 의한 가솔린의 누설이라 대한 건데요. 소림광부, 전천창삼, 동경대학 교수님들이 지은 내용이고요. 94년 7월 일본 카나카와현 제우소인데요. 개요를 보시면 탱크롤의 운전수가 로리의 탱크에 교환을 하지 않고 교환을 한 것으로 착각해서 꽉 차 있는 탱크에 다시 계속 가솔린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방지 장치가 작동되었고요. 운전수 및 계기실 담당자 모두 원인에 확인을 하지 않고 오작동으로 판단한 겁니다. 계기실 담당자는 경보를 리스트시키고 운전수는 다 깨진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를 강제 개방하면서 이미 만회골이 되어 있던 탱크의 적재를 강행하였죠. 그래서 로딩암, 시일부와 탱크 매뉴얼의 틈으로부터 가솔린이 분출, 운전수는 부상을 입었고요. 또 운전수가 로딩암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의 강제 개방이 해제되어 다시 적재 정지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한으로 그치게 되었다는 거. 현황 보시면 탱크로의 운전수가 로리 탱크의 가솔린 적재 중 넘버2 탱크의 로의 적재가 만약으로 종료시켰는데 다음으로 넘버3 로의 적재로 이동되었는데 탱크의 교환을 잊어버리고 다시 넘버2 탱크에 적재를 하려고 하였다. 과적 방지 장치가 작동되었다. 경보가 울리고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가 닫히게 되었다. 로리 스테이션의 개원과 운전수는 상호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오작동으로 판단한 거죠. 계기실 개원은 리세트를 하고 탱크로의 운전수는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를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의 해제를 수행, 적재를 강행하였다는 거죠. 이에 결과 로딩암, 시일부와 탱크 매뉴얼의 틈으로부터 가솔린이 1 내지 2리터 분출, 운전사의 눈에 들어가 7일의 부상 입었다. 수송, 이송, 가솔린 누설이고요. 경과 보시면 7월 3일 10시 59분 탱크로의 운전수는 로리 스테이션의 계기실 접수에서 적재 지시를 접수받았다. 넘버 5번 탱크의 적재를 종료하고 2번 탱크 2km로 적재를 개시, 2번 탱크의 적재 완료, 3번 탱크로 이동. 그런데 탱크의 교환을 망가하고 2번 탱크에 두 번째 적재를 개시했다는 거죠. 로딩함에 조립되었던 기계실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가 작동되어 흐름을 차단시켰습니다. 동시에 적재장과 기계실의 양쪽에 이상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었는데 부저가 울리고 이상 램프가 작동되어 유량 조절 밸브가 폐지되었고요. 기계실 경우는 이상 램프의 전멸을 확인하였지만 소량이고 이상 경보 시스템이 작동된 오작동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방송으로 현장 개원에게 액면의 확인을 의뢰한과 동시에 이상 경보 시스템을 리셋하고 이상 경보 램프를 소동시켜 버렸습니다. 11시 13분 탱크로의 운전수는 이상 경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판단, 계기실의 이상 경보 램프의 소동 확인 후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를 손으로 강제 개방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적재를 속행. 그러나 로딩암 시일부와 탱크면을 틈으로부터 가솔린 분출되어 앞면을 가솔린이 충격, 눈에 부상을 입었고요. 로리 운전수가 누르고 있었던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에 손을 떼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동방지 밸브의 강제 개방이 해제되어 이상 경보 시스템이 재작동되어 가솔린의 적재는 자동으로 정지, 이렇게 되었던 거죠. 원인은 로리 운전수가 탱크 교환을 하였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리 운전수와 로리 스테이션 계기실 개원의 두 명이 동시에 이상 경보 장치 작동을 오작동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확인하지 않고 또는 확인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리세트를 시켰다는 거. 본래 강제 개방해서는 안 되는 오버플로우 방지 밸브를 강제 개방이 할 수 있었다는 거. 대처는 로리 운전수를 구급차로 수송하였다. 대책 1번 로리 수송회사는 종업원 로리 탱크 로리 적재 정보의 조작 수순서에 근거하여 재교육의 실수와 현장에서의 이상 경보 시스템 작동 시에 기계실 개원에 보고 연락에 철저히 지도를 수행했고 해야 되고, 로리 스테이션의 운영회사는 자사종업원으로 이상 경보 시스템 관리의 재철저, 현장에서 안전 확인 없는 리스트의 금지, 페이징 통하여 로리 운전수와의 대화 확인 및 로리 운전수로의 안전교육 실시 강화를 수행해야 된다. 페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계기실과 현장 운전원 또는 현장 운전원 간의 연락에 취하도록 스피커와 휴대식 무선 전화기를 조합시킨 로컬의 연락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지식과를 보시면 사람의 무의식 행동, 하의 행동은요, 그 사람 자신에게서는 좀처럼 수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자신의 잘못된 판단 행동이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조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의 접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또 시야를 달리하면 상황이 변화되는 장소, 저장으로 수송으로의 접점에서 일어나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 운전 또는 정적인 상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사고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휴먼 에러가 줄어들도록 부단의 교육이 중요하게 된다. 소프트 측면에서 아무리 우수한 설비를 도입해도 휴먼 에러에는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휴먼 에러가 있어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하드면의 대책이 따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FS, FP라는 이런 시스템적인 두 가지 안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페일, 실수를 하더라도요, 안전한 쪽으로, 사고로 가지 않고 페일 세이프, 안전한 쪽으로 가라. 페일 세이프. 그 다음에 좀 잘못된 행동, 멍청한 행동을 할 때는 대문자로 써야죠. 그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멍청한 것을 방지하는. 그 다음에 페일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이런 시스템적으로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제로 밸브를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도록 비정상 상태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풀프루프 형식이죠. 풀프루프 형식.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보시면 착각 휴먼의 전형의 예인데요. 운전 매뉴얼에 불비가 생성되어지고 사고의 대책 중에 현장에 환경 확인을 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금지라든지 또는 탱크로리 업자에게는 현장에서 이상 경보 시스템 작동 시에는 신속하게 기계실 개원으로 보고 연락의 철저에 대해서 지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은 당연 시설의 운영 이전에 운전 매뉴얼에서 철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버플로의 밸브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이 기계실 오버플로 방지 밸브가 작동되고 적재가 중지되는 경우에서도 기계실의 오버플로 상태의 해제가 없어도 로딩하며 설치된 핸들을 조작하는 것으로 오버플로 방지 밸브를 일시적으로 오픈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풀프루프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으로 이걸 열지 못하게 작동이 안 되도록, 작동이 아니라 풀프루프 방식이 적용돼야 되겠죠. 오조작시 사고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일단 보시면 자동 경보 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를 무시하여 사고에 이르렀다. 사고 원인으로서는 고전적인 예의 하나이다라고 간단하게 촉구하는 듯한 예의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 시스템으로의 신뢰도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고 보고서에 의하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확률은 어느 기관의 실적에서 약 0.3% 정도. 단 오작동을 만난 당사자로부터 보면 확률은 훨씬 높다는 거죠. 오작동을 만나는 순간은 100% 확률로 된다는 거죠. 오작동을 경험한 작업자가 오작동이 아닌 사실의 이상 경보에 다시 만나는 경우 설마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가질 것이다.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을 취하고 원인과 확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자에게 주지를 철저시켜 시스템으로의 불안감, 의문시를 제거한다. 이러한 플로우업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결과로서 휴먼 에러가 판단된 사고의 중에서도 이러한 대처를 취하게 되는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요. 부상자 1명, 가솔린 약 1에서 2리터, 물적 피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FS냐 FP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집어넣으면 우리 탱크로리 운전수가 강제로 오버플로 밸브를 열지 않도록, 방지 밸브를 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FP 정도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